같아요. 이거? 아니요, 바다. 저기. 아, 여기? 네. 알았어. 너무 심해요. 진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판입니다. 에? 벽이에요? 그거 맞아요? 유라시아판. 에? 네. 그렇게 하죠. 자,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니 해양판이니? 대륙판. 정답. 어우, 멋있다. 대륙판입니다. 대륙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 A가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어.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오른쪽에 신기하게 유라시아판에는 뭐가 차 있냐면은 물이 차 있어요. 깎인 부분에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게 바다인가? 바다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양. 있죠? 이게 바로 태평양판이에요. 왜? 안녕 태평양판. 태평양판은 바다 아니에요? 태평양판은 바다 밑에 있는 판이죠. 아, 바다 밑에 있는 무슨 판? 태평양. 해양. 해양판. 해양. 자, 근데 밑에 멘틀이 어떻게 대류하냐면 요딴 식으로 대류를 해요. 어떻게 될까? 두 판이 부딪혀요. 부딪히겠죠? 그죠? 오늘 목소리 부딪히겠죠? 네. 그죠? 부딪히는데 우리 알고 있죠? 이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무겁다? 해양. 해양판이 무거워요. 쌤이 네. 기억하기로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시커멓다. 시커먼 이유가 뭐다?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커멓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무거워. 무거운 녀석과 가벼운 녀석이 만나면 무거운 게 가벼운 거 밑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파고 내려가요. 파고 내려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파고 내려가는 거야. 내일까지 내려갑니다. 뭐 그렇지 않아. 내려가다 녹아버립니다. 네. 여기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겠죠? 파고 내려간 모습이야. 길어졌나? 파고 내려간 모습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파고 내려가면 내려간 놈들이 뜨거운 열 때문에 어떻게 된다? 녹는다. 녹아서 뭐가 만들어진다? 마그마. 땅 속에 있는 건 마그마라고 해요. 이 마그마가 뭘 뚫고 나온다?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옵니다. 소리 어떻게 내요? 나옵니다. 드라이 기술이었다. 그래서 섬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섬나라가 그 만들어져요. 해양 근처예요? 그치, 바다, 원래 바다였는데, 여기 계속, 화산이 계속 폭발하다 보니까 섬이 만들어져요, 섬이. 근데 무인도에서 살고 싶어. 섬은 바다에 있죠. 섬은 바다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 화산이.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섬나라. 근데 섬은 원래 섬이 없고 바다 아니에요? 원래 바다였는데, 밑에서 화산이, 그러니까, 원래 바다인데, 저 밑에는 땅이잖아. 그 땅에서 화산이 막 폭발해서. 해양판에서도 화산이 일어났었어요? 당연하죠. 아. 해양판도 가능하고, 해양판이 파고들어서, 대륙판에서도 화산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물 때문에 바로 식는 거 아니에요? 식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식어서 이렇게 굳어진 거야. 근데 어떻게 나무가 있어요? 식어서 굳어진 거다. 그래서 하나 굳어진 모습이 돼, 굳어진 모습. 이렇게 섬나라가 생겨납니다. 이 나라야. 이게 엄청 커요. 엄청 길고 큽니다. 뒤로도 쫙 있어요. 이렇게 생겨난 섬나라가 뭐다?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있었고, 일본은 없었어, 옛날에. 근데 이렇게 생겨난 나라라니까. 일본이 원래 섬이었어요? 일본 지금 섬나라예요. 일본은 섬입니다. 네. 일본은 섬나라예요. 원래 섬입니다. 가봐서 알잖아. 네. 일본에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 못 갑니다. 다른 데도 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북한을 통해서 가면 걸어서 갈 수 있고. 일본은요? 일본 말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말에는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육지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나라가 있다. 저희 나라는 그럼 다 연결이 안 돼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그치. 남한은 북한 때문에 위로 못 가니까 연결이 안 돼 있지. 그래서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이 섬나라는 한자어로 섬도자를 쓰는데 이 열로 만들어진 섬이잖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열로 만들어진 섬도자입니다.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 쓸 때 열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 부분이 판과 판의 경계죠. 그래서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은 거야. 지금도 일본 밑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일부에서 폭발. 사람들이 사는 곳 말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안전한 곳에 살겠죠. 근데 화산이 폭발하는 곳이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화산이 계속 폭발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 뜨거운 마그마를 이용해서 온천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관광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꽝 충돌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안 끼쳤을까? 아니요. 끼쳤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평했는데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솟아올라요. 그게 뭐다? 우리나라의 또 뭐라 그러겠다.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이 줄기 있죠. 산맥. 태백산맥이 그렇게 생겨난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가 등이 굽은 거야. 일본 때문에 등이 굽은 건 아니겠지만 일본이 생겨날 때 우리나라 등이 굽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습곡산맥. 자, 습곡산맥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건 여기니까 여기서 화산이 뻥 폭발하면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그죠? 화산이 뻥 폭발해서 땅이 막 떨리니까 지진이잖아.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을 뭐라고 하냐?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지진의 근원지. 그래서 여기를 진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진원. 지진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근원지로서 지진이 꽝 발생하면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끼치겠죠. 우리나라 뭐죠? 이렇게 이 정도. 세기가 다 다른데. 맞아. 세기가 달라요. 여기 지진이 빵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잖아. 네. 머니까 조금 덜 피해를 봐. 하지만 거리가 가까운 일본은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이 녀석이 발생된 규모라 규모. 예를 들어서 지진이 꽝 발생했을 때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규모 100짜리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진원으로부터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느끼는 진도는 40밖에 못 느낍니다. 일본이 느끼는 진도는 90을 느꼈어요 이러는 거야. 이해돼요? 네. 같은 지진인데 이걸 느끼는 정도가 거리에 따라 다르다. 느끼는 정도를 뭐라고 부른다? 진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진도. 그리고 실제 발생된 건 뭐다? 규모라고 불러진다는 규모. 그래서 규모와 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규모 100이면 다 죽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규모 100은 다 죽고요. 이번에 터키에 발생한 게 7짜리인가 그래. 7. 규모 7짜리. 그거 그럼 마그마 폭발이 됐던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 지진은 쌤이 알기로는 그냥 아까 지층이 땅 끊어지면서 발생된 그런 지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지층이 끊어진 지진이었고요. 규모 여기는 4.5, 5, 7 이런 것들이 숫자로 써지는 것들이 규모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진도는 몇 등급이냐? 등급으로 표시하는데 뭐 5등급이다. 우리나라가 뭐 4등급이다. 로마자로 4등급. 일본은 뭐 6등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7등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쌤이 암기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쌤이 같은 강의를 하지만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만의 진도가 다 다르죠. 좀 아직 못 풀었어요. 많이 풀었어요. 진도가 다 다르다. 오케이? 진도는 장소마다 다를 수 있다. 규모는 항상 같겠죠. 에너지, 뿜어내는 에너지의 절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같게 됩니다. 규모와 진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지진이 발생된 곳이 장소가 어디야, 장소? 장소는 땅속이죠? 네. 땅속에 주소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지를 찾기 위해서 올라가. 일본이네. 여기, 일본. 주소지를 찍어. 그래서 주소지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하 몇 킬로미터에서 발생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진원지가 어디야? 진원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어느 주소로부터 몇 킬로미터 밑에서 발생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주소지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 앙. 아무튼, 진앙이라고, 진앙. 진앙은 뭐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그러니까 진원과 진앙을 구분해줘야 돼. 진원은 실제 발생된 장소를 말하고, 진앙은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매겨놓은 주소지를 말을 합니다. 땅속은 주소지가 없으니까. 자, 진원, 진앙을 또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그림 잠깐 보면은 좋습니다. 다 했고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생겨나고, 맞아. 여기가 봐봐. 엄청 깊은 바다 보여? 여기. 엄청 깊은 바다가 만들어진 거 보이나요? 네. 엄청 깊은 바다. 여기 엄청 깊잖아.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 이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잖아. 그죠? 여기를 해구라고 해구. 여러분들 해구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해구가 들어봤을 거야. 마리아나 해구. 들어본 적 있죠? 이게 해구가 바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서 생겨난 이 V자 모양의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불러주고요.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꺾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오케이. 해구까지 정리해내서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날 때는 해구도 만들어지고 열도도 만들어지고 습곡산맥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 훨씬 더 지각변동, 즉 화산과 지진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좀 자, 이게 방금 그린 그림을 우리나라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거야. 우리나라 쪽에는 거의 뭐 화산 지진이 많이 발생되진 않죠. 근데 이게 발생되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 발생된 것들, 일본 오른쪽에 발생된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보이나요? 무슨 점유화야?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화산 지진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일본 오른쪽에서 그렇게 화산과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방금 얘기한 겁니다. 일본 오른쪽이 뭐기 때문에? 판의 경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판의 경계. 일본 없었죠. 일본이 없어진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면은 지진 해일이 발생해요.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을 일본이 막아줘요. 네. 일본이 없어지면은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을 덮칠 겁니다. 와.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패막이, 약간 지진 해일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황사가 날아오잖아. 황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다 끼치고 일본은 잘 안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황사의 바람막이는 또 우리가 되는 거고 지진 해일의 바람막이는 또 일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바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로 지진대와 화산대를 정리해 놓은 거야. 왜 지진대라고 하고 화산대라고 하냐면 이 대자가 뭐냐면 띠야, 띠 대자. 혁대. 혁대. 허리띠를 혁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대자가 띠 대자라서 이렇게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점으로 찍었더니 이렇게 길다란 면에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 띠를 화산대, 이 띠를 지진대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대부분 어디에 많이 분포했다? 다 판과 판의 경계인데 아까 말한 게 이거야.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저기를 아까 말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또는 링 오브 파이어, 우리나라 말로 불의 고리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판의 이름들 봐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남극판, 그죠? 나스카판, 북아메리카판, 그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브판도 있고, 코코스판도 있네요. 합치면 한 13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약 지진이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뭐 기술 과정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책상 밑에 숨어야 되죠.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진이야 하면서 건축물로 달려가면 되는데 건축물에서 멀어져야 돼. 운동장 한가운데 같은 데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사용 중이었는데 지진이 발생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죠. 가스를 꺼야죠. 가스를 끄고 밸브를 잠궈야겠죠.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담장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진이 발생했어. 바다로 달려가야 되냐? 아니요. 높은 곳으로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건물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42층인데 지진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빨리 잡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옥상으로 가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 언제네. 밑으로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왜? 전기가 끊어지면 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하고는 좀 무관하긴 하죠. 자,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이렇게 지구과학 강의가 마무리가 됐네요. 우와. 끝났어.